네, 7시 정각이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연세대학교 심리과학 이노베이션 대학원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심리학과 정경미입니다. 지금부터 모두 환영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소개를 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이 소리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소리가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질문 시간은 드리겠으니까 그 질문 시간이 있기 전까지는 소리를 모두 잠금으로, 닫힘으로 아, 해 주십시오. 예, 오늘 정말 그 굉장히 좋은 날에, 이 밤에 시간을 내서 저희 대학원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오늘 설명을 마구 드리면서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 마지막에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예, 저 진행 순서는 심리과학 이노베이션 대학원 소개하고 특수대학원 뭐 트랙이나 교수진 소개하는 순서로 가겠고요. 저는 지금 목표는 1시간 반 이내로 끝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빨리 끝내면 좋고요. 질문이 많으면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저희 심리과학 이노베이션 대학원은 2025년 1학기에 아니야. 처음으로 생기는 대학원입니다. 특수대학원이고요. 이 대학원의 운영 주체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입니다. 심리학과는 여기 저희가 좀 자랑스럽게 내세웠는데 2024년에 그 QS 세계 대학 순위하고 2024년 올해죠. 세계 대학 순위에서 심리학 부분 2개 모두에서 국내 1위를 어, 어, 예, 받았습니다. 세계에서는 아직 조금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국내에서는 심리학 분야에서 거의 최고의 수준의 교육을 제공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이 심리과학 이노베이션 대학원이라는 특수대학원을 열게 됐는데요. 이제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 요즘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에 대한 뭐 그러니까 사고나 행동이나 뭐 여러 가지를 연구하는 정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과학인 심리학이 굉장히 인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각자 가진 전공 영역에서 결합해서 사용하신다면 지금 세대가 요구하는 심리학적 지식을 이용한 그 혁신 인재를 혁신 인재가 양성되지 않을까 하여 그런 큰 목표로 저희가 이 대학원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계신 뭐 그냥 각 분야에 대한 지식에 심리학적 지식을 같이 결합을 해서 2년 반 동안 여러분이 여기서 생활을 하시면서 뭔가 지금 있었던 것보다 조금 더 발전하고 그다음에 여기 사회 요구를 좀 더 받아들일 그 뭐라 그러나 통합을 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저희가 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트랙이나 이런 걸 소개를 하면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공은 하나고요. 트랙은 3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개의 트랙은 사회혁신과 인지혁신과 디지털 혁신이라는 트랙이고요. 이거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겠고요. 이제 여기는 자신만의 이제 고유한 브랜드를 개발하고 해당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는데 각자 선두주자가 좀 영역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갖추어야 할 심리학적 지식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 지식이 있지만 특수 지식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3개의 트랙으로 나누고 이 3개의 트랙에 그 공통적인 심리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각자의 영역에 필요한 과목 개설이나 교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분야의 그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저희가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그럼 특수대학원하고 일반 대학원이 어떻게 다르냐 이런 질문이 있으실 텐데요. 일반 대학원이 좀 더 학문과 관련된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면 특수대학원은 재교육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continuing education 지속 교육이죠.
하고 그다음에 실무 교육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실질적인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특수대학원은 일반 대학원과 달리 야간이고요. 그리고 5학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석사 학위를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교육은 실무적 이론, 실무 적용 교육이고요. 그래서 실무 능력을 강화시키는 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구 인력을 배출하는 일반 대학원과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을 넘기면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세 개의 트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지혁신에서는 그 마음과 행동에 대한 인지과학적 이론과 기술을 현실 문제에 적용하여 삶을 혁신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그래서 조금 더 뇌과학이나 인지과학적 이론 이런 쪽에 이제 집중을 하는 과목이 개설될 예정이고요. 사회혁신에서는 사회 성격 심리학, 산업 조직 심리학을 심층적으로 탐구해서 산업 및 조직 내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혁신에서는요, 최근에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기업과 산업체에서 AI나 뭐 디지털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뭐 시도랑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의 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 양성. 그래서 이제 통합적이고 복합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서 뭔가 생산적인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을 보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이제부터는 교수님 소개를 할 거고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교수님 여기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들어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강인한 교수님의 학력이나 뭐 석학박사 이런 쪽은 지금 읽어보시면 알겠고요. 그 연구 주제는 사이코메트릭이나 뭐 레이턴트 variable modeling, 뭐 response time analysis 등 통계적인 측면, 심리 측정적 측면에 관련된 연구를 하시고요. 이제 특수대학원에서 심리 통계를 강의하시게 됩니다. 강인한 교수님 들어오셨나요? 오늘 저녁에 네. 수업이 있으셔서. 네, 오늘 저녁에 네. 수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다음 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뵙는 걸로. 김민식 교수님께서는 연구 주제는 Visual Attention and Processing, 뭐 Computational Modeling in Vision, 뭐 Working Memory, 그래서 인지 지각 쪽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관련해서는 인간 행동의 이해라는 걸 팀 티칭 하시고, 그다음에 연구 성격 방법론, 인간 정보 처리, 의식과 무의식 과목을 개설하실 예정입니다. 오늘 이동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네, 잠깐 들어왔습니다. 네,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민식입니다. 인지심리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교수님이시고요. 연구 주제는 Romantic Relationship, Cultural Psychology, Positive Psychology, 그다음에 Psychology of the Self 이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사회 문화 이런 측면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개설 과목으로는 사회심리학과 사랑과 결혼 등이 있습니다. 김영훈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김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저기 다음 학기에 입학하게 선생님 음소거 소리가 됐습니다, 교수님. 음소거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사회심리학을 다음 학기에 강의할 예정인데 혹시 그 지원하시고 합격하게 되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효 선생님, 교수님께서는 사회혁신 트랙에 지금 트랙장을 맡아서 운영해 주실 계획입니다. 다음 네.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김한주 교수님께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심리 측정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서는 Factorial Validity, Causal Inference나 뭐 Survival Analysis 등 최신 통계, 심리 측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이제 연구를 하시고요. 심리 통계,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김한조 교수님 인사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한조입니다. 저는 계량심리학 전공을 했고요. 여기 나오는 주제 말고도 여러 가지로 관심 많고, 특히 요즘은 어떤 심리 개입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런 평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학기에는 아마도 제가 심리 통계를 가르칠 것 같고, 그 다음에 2학기 넘어가면 이런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를 가르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오시게 되면 반갑게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박수진 교수님이시고요. 연구 주제는 Scenic Perception, Spatial Navigation, 뭐 이런 High Level Visual Cortex 같은 좀 이렇게 뇌와 관련된 연구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요. 개설 과목은 연구 설계 및 방법론,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와 인간 감각 등 과목을 개설해 주십니다. 예, 박수진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진입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시각적인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것을 어떻게 감각적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대학원에서는 1학기 때 아마도 연구 설계 및 방법론에 대한 강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디지털 미디어와 인간 감각이라고 해서 인간이 어떻게 디지털 이미지나 시각적인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한 과목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다시 뵙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진 교수님. 다음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서구 교수님이시고요. 서구 교수님은 여러 군데서 TV에서 많이 보고 유퀴즈에서도 보시고 그래서 다 알고 계실 거로 생각하고 행복 연구를 하고 계시죠. 개설 과목은 인간행동 이해는 팀 티칭하고 행복심리학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서구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서은국이고요. 저는 아마 여러분들을 뵙게 되면은 이 행복 심리학이라고 하는 수업을 통해서 뵐 것 같은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해서 이런 걸 가르치는 건 아니고,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친숙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제 오랜 과학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얻어진 행복에 대한 결론들은 우리의 직관과 꽤 다른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과목을 준비할까 합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구 교수님. 다음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손유 교수님께서는 조직 산업심리학 전공하고 계시고요. 여기 보이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연구를 하고 계시고, 이제 개설 과목은 조금 더 고민하시고 개설 과목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오늘은 참석을 못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있으셔서 잠시 해외 출장을 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에 들어오신다면 다시 인사드리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송윤주 교수님은 인지, 아동 발달, 도덕 발달, 아동 심리 관련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개설 과목은 이제 같이 팀 티칭 하시고 전생의 발달과 관련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송윤주 교수님 잠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윤주입니다. 예, 저 발달심리학 전공 교수로 여기 연대 심리학과에 재직 중에 있고요. 여기 나온 과목들 이외에 추후 좀 더 개발하려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시대 인간 발달 등 이런 향후에 어떻게 이제 기술 혁신이 인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 관련돼서 이제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기학 교수님이시고요. 학교 심리학 하시고 특히 진로 발달과 관련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개설 과목은 미래사회 직업 심리학 등등이 있습니다. 이기학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계학입니다. 예, 오늘 저 입학 설명회 오신 모든 분들 내년 3월에 학교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기학 교수님. 다음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이도준 교수님이시고요. 여기 보이시는 거와 같이 연구 주제는 Cognitive Control이라든지 Metacognition, Neuroscience 이런 뇌와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셨고요. 개설 과목은 역시 팀 티칭, 그다음에 뇌와 인지를 강의하실 예정입니다. 이도준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도준입니다. 여러분들 반갑고요. 저는 인지혁신심리 주임 교수를 맡았고 다음 학기에 뇌와 인지 시간에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주임 교수님 소개를 하였습니다. 다음 교수님 소개 드릴게요. 이동규 교수님이시고요. 이동규 교수님 상담, 그다음에 미루기, 꾸물거리기 이런 연구 많이 하셨고, 이동규 교수님도 역시
뉴키즈에서 배웠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이동 교수님께서는 이제 팀티칭과 동기강화 심리학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규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다음 학기에 저는 동기 강화 심리학이라는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뵐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외에는 저 상담 심리학 분야 중에서도 완벽주의, 또 미루기 이런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서 감사하고요. 꼭 뵙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아 교수님이시고요. 이성아 교수님은 소셜 지노믹스라든지 진 익스프레션에서 것 마이크로바이옴 등 생물학 전공하셨고 심리학 같이 하시는 그런 굉장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시는 분입니다. 개설은 팀티칭 하시고요. 마인드 바디 커넥션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아라고 합니다. 예, 저는 마인드 바디 커넥션에 관심이 많고요. 그다음에 건강 심리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 때 많은 분들 뵙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저고요. 저는 임상심리를 전공하는데 그중에서도 행동심리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디지털로 한 디지털 치료제나 그러니까 디지털 피노타이핑 이런 주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동시에 행동심리학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자기관리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개설 과목은 저도 팀티칭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디지털 그 트랙의 주임 교수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원하고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즐겁게 여러 가지를 배워가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정상철 교수님은 비전 앤 컨셔스니스 이외에 어텐션, 사이코피직스 여러 가지를 하시고요. 굉장히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팀티칭만 같이 해주시고 추후로 과목 개설 고민하고 계십니다. 정상철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상철입니다. 저는 지각심리학 전공을 했고요. 특히 시각이 전공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광희 교수님이십니다. 한광희 교수님은 인지공학,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이런 여러 가지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오랫동안 연구를 해 오셨고요. 그리고 저희 그 대학원에서는 학습과 행동 그리고 인지공학 심리학을 가르치실 예정입니다. 한광희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고요. 정경민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그 인지심리학적인 연구 결과를 응용하는 데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휴먼 인터랙션, UX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계속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은 아니고 두 분 더 계신데 한상훈 교수님께서는 뉴로 이미징이나 뉴로 시뮬레이션, 커그니티브 인핸스먼트, 그러니까 인지나 그 뇌인지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셨고요. 오늘은 안타깝게도 연구년이시라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지금 해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참석 못하셨고 개설 과목도 연구년에서 돌아오시는 대로 확정해서 알릴 예정입니다. 다음 교수님은 저희 심리학과 학과장님 하고 계시는 허지원 교수님이시고요. 임상심리학 전공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네거티브 어펙트나 커그니티브 컨트롤, 그다음 앵자이티하고 뉴럴 메커니즘 해서 뉴로 사이언스와 인성심리학 결합한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일단 팀티칭 저희랑 같이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허지원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상심리 전공하는 허주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임상심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임상심리는 이제 정신병리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병인 메커니즘이나 치료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합니다. 저는 우울증 불안 장애 위주로 연구를 하고 또 뇌신경적인 메커니즘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써 있는 과목은 팀티칭 과목인데요. 추가로 이제 개설할 과목들을 더 고민하고 업데이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써 저희 교수님 소개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저희 이제 못 오신 분들도 안타깝게 못 오신 분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저희 과의 교수님들이 다 오셨고요. 네, 여러분께서는 이제 누가 누군지를 오늘 소개를 통해서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 학사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요. 먼저 과정을 보면 저희는 지금 석사 과정하고 연구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수업 연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학기를 지금 적어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석사는 4학기고요. 죄송합니다. 5학기고요. 연구는 2학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제적 연한이 있죠. 너무 오랫동안 다니시면 안 되니까 뭐 10학기 내로 마치셔야 되고 그다음에 최소 이수 학점은 28학점입니다. 예, 그리고 그 저희가 개설하는 과목은 2학점짜리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2학점짜리 과목이니까 이제 몇 개를 들어야 되는지 계산해 보시면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수 과목은 그 전공 기초가 있고 전공 필수가 있고 그래서 6학점 이거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니 그 중에 이제 관심이 가는 과목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위 취득을 하시는 거고 연구 과정은 그냥 학위 취득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나 뭐 이런 학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구 과정 이후로 이제 석사 과정에 다시 뭐 들어오셔도 되고 뭐 그냥 연구 과정으로 끝내도 되는 이런 옵션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위 취득 요건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이제 학기랑 이수학점을 말씀드렸고요. 졸업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시험을 치고 거기서 합격을 하면 이제 졸업장이 주어지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저희가 트랙이 3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실 때 트랙을 이제 자기가 정하시면 되고요. 근데 1학기 뭐 수료 이후 5학기까지 1회 한해서 이제 트랙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가 관심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이수했던 과목들은 뭐 선택 과목으로 바꾼다든지 그래서 졸업에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뭐 강의를 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편입학 저희 있고요. 국내외 대학원 유사 분야 그 1학기에서 이제 석사 1학기로 6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서 되고요. 서류 전형이 있고 구술 면접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편입학은 저희가 입학 정원 외에 결혼이 있을 때만 모집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측은 할 수가 없고요. 이제 결혼이 되면 저희가 이제 공고를 내서 편입학 학생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장 넘어가 주시고요. 학점 인정은 이제 그 뭐 다른 데서 학점을 했거나 혹은 타 대학원에서 그 5년 이내 취득한 유사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6학점까지 인정을 해줄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학점은 좀 더 B- 이상 평점으로 취득한 과목, 이제 이거를 이수한 학점에 포함을 하니 학점 관리가 잘 된 과목을 이제 그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점 교환은 그러니까 3학점 과목 이수 시 2학점만 인정이 되고요. 저희가 2학점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과목이 2학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 교내나 그 타 대학원에 과목을 수강하고 이수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그 성적이 궁금하실 텐데 뭐 다 아시다시피 A 플러스에서 F까지 C-에서 F까지 있고요. 저희 학교는 4.3이 만점입니다. 그래서 이 만점이 어떤 거를 이제 어떤 성적을 받으셨냐에 따라서 평균이 좀 달라지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이상을 출석을 하고 C- 이상 학점 취득하고 해야 되고 학사 경고 2.0 미만이면 학사 경고를 받게 되니 학점 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너무 많이 안 오게 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휴학은 그 총 3개 학기까지 이제 휴학을 할 수가 있고요. 휴학의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저희 학교 규정에 따라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첫 학기는 일반 휴학이 불가합니다. 이게 첫 학기는 다니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복학 신청으로 휴학을 종료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금은 지금 미정인데요. 등록금은 그 타 대학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예정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등록금 위원회가 있고 그걸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알려드릴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곧 그 등록금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저희가 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면요. 장학금 저희 제도가 있는데요. 성적 장학금도 있고 이제 들어오시면 아직 이제 내년이 첫 학기라 원호회는 없는데 어쨌든 원호회가 생길 거고 그럼 원호회에서 주는 원호회 장학금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진리 장학금이라고 해서 그 좀 학비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 경제적 어려움 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선발해서 장학금을 드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시작이라 이제 구체적인 기타 장학금은 아직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좀 많이 만들어서 장학금을 드리는 그런 제도를 좀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분명한 건 성적 장학금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노려보실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입시와 관련된 안내입니다. 네,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날짜는 다 정해졌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 입학 원서 접수가 10월 말이죠. 2주 좀 후에 되는 10월 28일에 시작하고요. 11월 1일까지 이제 요 기간 내에 됩니다. 되게 좀 짧죠. 일주일만 저희가 이제 입학 원서를 접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심사를 하게 되고 그 합격차를 한 2주 후에 11월 15일 날 발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주 후에 구술 시험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직접 오셔야 되죠. 서류 합격자들은 오셔서 저희가 면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면접의 결과를 12월 6일이죠. 네, 6일 날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그 제출 서류는 이제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 웹사이트에 다 정보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입학 시스템은 전부 다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온라인이 아직은 안 열렸습니다. 입학 기간이 아니라 이게 열리면 그 온라인에서 안내하는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서류를 올리시고 그다음에 뭐 뭔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시면 이제 입학 제출은 이렇게 이제 서류 제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을 보시면 근데 이제 합격하고 입학 취소 요건이 있고요. 이거를 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뭐 다른 학교랑 다른 기본적인 사항 이런 것들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서 접수 시 저희가 트랙이 3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공을 하는데 뭐 2개 이상 지원을 했다던가 그러니까 아이디를 2개 만들어서 뭐 했다던가 뭐 그다음에 뭐 서류 위조 변조 뭐 이런 게 있다던가 입학 부정이 있다던가 그다음에 그 학위가 저희가 시작은 대학원이니까 학사학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사학위가 이제 취득을 하지 못했다든지 그다음에 지원자의 그 여러 가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저희가 입학을 했더라도 이 위의 사항이 걸리게 되면 취소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좀 고려를 하셔서 여러 가지 이런 그 조건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저희가 미리 Q&A 같은 것들이 있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미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원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지원 가능하죠. 석사 학위는 몇 개를 가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들어오시면 환영입니다. 그다음에 1년 전에 발급된 성적 증명서 제출해도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건 답은 네, 아닙니다. 이거는 모두 다 2024년 10월 1일 저희가 10월 28일부터 입학 원서를 받잖아요. 그래서 한 달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요. 그 졸업 예정자인데 원서 제출할 때 졸업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졸업 예정 증명서를 내신 후에 졸업이 다 되고 나면 졸업 증명서를 추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일본 대학 졸업자이다. 증명서 원본만 내면 됩니까? 일본 대학에서는 영어로 안 써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한국어 영어로 번역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릴 테니 일본 대학에서 뭐 이런 뭘 서류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요 점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영어로 뭔가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는 모두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면요.
그다음에 시간제 근로자다. 재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느냐. 저희가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좀 근로자이죠. 풀타임 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저희가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제 근로자.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만 재직 증명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2년 차 뭐 직장인인데 이직을 여러 번 해서 뭐 경력증명서 모두 발급받기가 어렵다. 예, 다 받으실 필요 없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 득실 확인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히스토리가. 그래서 그걸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사회봉사 증명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문의하신 분 계신데요. 필요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너무 먼 얘기라 그 서류는 학부 이후에 제출하신 것만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지원서 제출을 완료했는데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수정 가능한 거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제출된 서류는 수정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제출하려면 그 제출 기간 내에 지원서 올린 거 다 삭제하고 재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이렇게 누르기 전에 그 철저하게 그 정확도를 확인하신 후 그리고 서류를 제출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입학 전형료를 카드로 납부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 계시는데 불가능합니다. 여기 전형료는 지원자 1인당 하나씩 부여되는 입학 전형 계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좌로 자동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입학 전형료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출금해도 되냐 물어보셨는데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제 없으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입시 전형료를 납부하려는데 입금이 안 된다. 뭐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답이 나와야지 되는데요. 네, 그 뭐 금액이 불일치했거나 납부 기간에 외에 시간에 납부했거나 그 출금되는 계좌가 제한되는 경우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거의 뭐 입금이 안 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재입금 그거를 시도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전형료를 정해진 기간에 입금하지 못했다. 어떻게 하느냐. 전형료를 입금하지 못하시면 미입금으로 접수 취소 처리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류 전형 결과 대기 중에 마음이 바뀌었다. 전형료를 반환받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 하셨는데 전형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시고 결정을 하신 후에 이제 전형료를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전형만으로도 합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저희는 구술까지 봅니다. 서류 전형은 1차고요. 저희가 면접까지 보기 때문에 면접을 하여야 최종 합격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마련한 Q&A는 여기에 모집 마치겠고요. 지금 제가 이거 서류를 보고 있으면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몇 명을 모집하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그걸 좀 빠뜨렸습니다. 저희 30명 정원입니다. 한 학기당. 그래서 1년에 60명 정원을 지금 목표 정원이고요. 그래서 2025년 1학기에는 30명 모집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서류는 이 정도이고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빨리 끝났네요. 30분 만에. 예, 속사포 같이 끝냈는데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문의사항이나 질문 뭐 여러 가지 뭐 궁금한 점들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소리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됩니다.